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80대 후에도 되돌리기 힘든 순간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좀 더 젊고 시간이 있을 때 후회 없는 인생을 만들기 위해 저는 당장 노력할 것 같습니다. 궁금하시다면 그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던 깨달음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60으로 돌아간다면 이렇게 살 겁니다. 저는 올해로 83세가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좋은 일도 힘든 일도 후회되는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 60대를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보다 젊으신가요? 어느 나이에 계시든 오늘 제가 나눌 경험들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땅을 치며 후회했던 7가지 인생 조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1. 건강에 투자하세요. 첫 번째 조언은 건강에 투자하세요. 입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60대는 제 건강의 황금기였어요. 그때는 모르고 살았지만 아직 몸이 움직이는 그대로 따라주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시기에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운동을 미루고 또 미뤘어요. 나중에 시간 날 때 하지 라고 생각했죠. 그 결과 67세에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의사는 제게 운이 좋으셨어요 라고 했어요. 그때서야 건강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다시 60으로 돌아간다면 저는 매일 최소 30분씩은 걷기 운동을 할 겁니다. 비싼 운동기구나 헬스장 회원권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제가 병원에서 퇴원한 후 시작한 건 아주 간단한 걷기였어요. 처음엔 5분, 10분으로 시작해서 점점 늘려나갔습니다. 지금 83세인 제가 매일 아침 1시간씩 걷고 있어요. 걷는 동안 제 몸이 모든 관절이 움직이고 생각도 정리되고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이 됩니다. 병원에 계신 의사 선생님도 이 나이에 이렇게 건강하신 분이 드물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건강은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움직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가족과의 시간을 우선시하세요. 두 번째 조언은 가족과의 시간을 우선시하세요. 입니다. 저는 60대 중반까지도 일에 모든 에너지를 쏟았어요. 회사에서 인정받고 성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딸아이 대학 졸업식에도 중요한 회의가 있다며 참석하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딸의 얼굴에 떠올랐을 실망한 표정이 눈에 선합니다. 그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다행히 저는 68세에 은퇴한 후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매주 일요일은 가족의 날로 정해서 자녀들과 손주들을 초대해 함께 식사를 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지금은 일주일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회사에서 받은 상패나 승진은 기억도 나지 않지만 가족과 함께한 소소한 순간들은 제 인생의 보물이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 당장 가족에게 전화 한 통 해보세요. 바쁘다는 핑계는 충분히 되지 않았나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건 결국 관계입니다. 3.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세요. 세 번째 조언은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세요. 입니다. 나이 들어서 뭘 또 배워? 라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그랬습니다. 평생 은행원으로 일하며 숫자만 다루다가 은퇴 후에 갑자기 찾아온 빈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막막했어요. TV만 보며 지내다가 우연히 동네 문화센터 전단지를 보게 되었어요. 반신반의하며 도예 수업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서툴렀어요. 흙을 만지는 것부터 어색했고 만든 작품들은 형태도 없었죠. 하지만 계속 배우다 보니 점점 손에 익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일주일에 2번씩 도예 수업에 참여하고 있고 작년에는 지역 실버 작품전에 제 작품이 전시되기도 했어요. 취미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그것을 넘어서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합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성취감도 느끼고 무엇보다 나도 아직 배울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을 줍니다.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60대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기에 오히려 좋은 시기입니다. 시간도 있고 경험도 있으니까요. 그림, 악기, 요리, 글쓰기.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았던 것에 도전해보세요. 재정 계획을 다시 점검하세요. 네 번째 조언은 재정 계획을 다시 점검하세요. 입니다. 저는 평생 돈을 모으기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60대에는 은퇴 후 삶에 대한 구체적인 재정 계획이 부족했어요. 돈은 충분히 모았으니 괜찮겠지 라고 막연하게 생각했죠. 그런데 실제로 은퇴 후이 생활비, 의료비 등을 계산해 보니 생각보다 많은 지출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의료비는 나이가 들수록 급격히 증가한다는 사실을 간과했어요. 다행히 저는 65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재정 계획을 다시 세웠습니다. 매달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고 예비비를 따로 마련해 두었어요. 또한 적금, 보험 등을 균형 있게 조정했습니다. 없는 자금을 불필요한 것은 해지하고 있는 돈은 적금을 통해 이자를 받거나 하려고요. 지금 83세인 저는 재정적으로 큰 걱정 없이 생활하고 있지만 60대 때 더 빨리 이런 계획을 세웠다면 더 여유롭게 살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재정 상황을 점검해 보세요. 은퇴 후 2030년을 더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면 체계적인 재정 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여행을 미루지 마세요. 다섯 번째 조언은 여행을 미루지 마세요. 입니다. 저는 항상 나중에 시간 날 때 여행 가야지 라고 생각했어요. 은퇴하면 여행할 시간이 충분할 거라 믿었죠. 하지만 은퇴 후에도 이런저런 일로 여행은 계속 미뤄졌습니다. 손주를 봐야 한다든지 건강검진이 있다든지 핑계는 항상 있었어요. 그러다 72세에 갑자기 무릎 관절에 문제가 생겨 장거리 여행이 어려워졌습니다. 평생 가보고 싶었던 유럽 여행의 꿈은 이루지 못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국내 여행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까운 곳으로 점점 범위를 넓혀갔어요. 77세에는 용기를 내서 일본 온천 여행을 다녀왔고 지난해에는 손녀와 함께 제주도를 여행했습니다. 비록 유럽은 못 갔지만 이런 여행들이 제 노년에 소중한 추억이 되었어요. 여러분, 건강할 때 여행하세요. 나중에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지금 몸이 따라주는 동안 가고 싶은 곳을 다녀오세요. 경비가 부담된다면 단체 여행이나 패키지 여행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6. 용서하고 화해하세요. 여섯 번째 조언은 용서하고 화해하세요. 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 중 하나는 오랫동안 형과 불화하며 지낸 것입니다. 투자 문제로 크게 다툰 후 10년 넘게 서로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두 분 다 고집이 세서 누구도 먼저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형이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병원에 달려갔을 땐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 결국 형과 화해할 기회를 영영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 후회와 죄책감은 지금까지도 제 마음속에 남아 있어요. 여러분, 미움과 원망은 결국 자신을 괴롭히는 독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소중함을 더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화해하지 못한 누군가가 있다면 먼저 손을 내밀어 보세요. 쉽지 않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내가 먼저라는 용기가 평생의 후회를 막을 수 있어요. 저는 형과의 일을 교훈 삼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작은 오해나 갈등이 생겨도 빨리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7.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마지막 7번째 조언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점점 잃어가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건강, 주변 사람들, 독립적인 생활 능력, 이런 것들이 하나둘씩 사라질 때 우울감과 상실감이 찾아옵니다. 저도 75세 무렵 심한 우울증을 겪었어요. 점점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친구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나가는 걸 보며 삶이 의미를 잃어갔습니다. 그때 우연히 만난 이웃집 고령이 할머니가 제게 조언을 해주셨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반신반의하며 의문이 있었지만 나보다 고령에도 정정하고 주관이 뚜렷하신 분의 얘기를 흘려넘기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했지만 이 습관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처음엔 쓸 것이 없어 보였지만 점점 감사할 일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오늘 아침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푸른 하늘에 감사합니다. 전화로 손녀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이런 작은 감사가 모여 제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주었습니다. 지금도 매일 아침 감사 일기를 쓰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나이 들수록 없는 것에 집중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시선을 돌려 있는 것에 감사하는 순간 삶은 풍요로워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다시 60대로 돌아간다면 이렇게 살겠다는 7가지 조언을 나눠드렸습니다. 1. 건강에 투자하세요. 2. 가족과의 시간을 우선시하세요. 3.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세요. 4. 재정 계획을 다시 점검하세요. 5. 여행을 미루지 마세요. 6. 용서하고 화해하세요. 7.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인생은 누구에게나 단 한 번뿐입니다. 저는 83년을 살아오며 많은 실수와 후회를 했지만 그것들이 모여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조금씩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60대, 70대, 80대, 어느 나이에도 행복은 가능합니다. 제 사연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도 나눠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년의 건강을 지키는 생활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들려주세요. 어떤 주제가 궁금하신가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